마지막 인사를 대신해서.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민우는 퇴근길에 늘 그랬듯 동네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그에게 도서관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3층 열람실 창가 자리에 앉아 자기계발서를 펼치는 것이 일상이 된 지도 벌써 2달째였다. 책장을 넘기던 그의 시선이 문득 맞은편으로 향했다. 긴 생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여자가 두꺼운 전문 서적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연필로 뭔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진지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집중하는 모습, 가끔 고민에 빠져 연필 끝을 입술에 갖다 대는 습관, 책장을 넘기는 섬세한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우는 그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 도서관을 찾게 되었다.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흘렀다. 어느 날 민우가 깜빡하고 볼펜을 가져오지 않은 일이 있었다. 당황하고 있던 그때 그녀가 조용히 볼펜 하나를 밀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별 말씀요. 공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다. 민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다음 날 민우는 일부러 볼펜을 2개 가져가서 하나를 돌려드렸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매일 여기서 공부하시네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도서관 1층 카페에서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민이었다. 28살로 민우보다 3살 어렸고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해요. 수민이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인데 할수록 사람 마음이 더 복잡하게 느껴져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어져요.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수민의 눈빛에 담긴 진실한 열정을 보며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다. 민우와 수민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각자의 공부에 집중하고 문이 닫힐 시간이 되면 함께 카페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수민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민우는 도서관 가는 길에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기 시작했다. 또 사왔어요? 수민이 처음엔 사양했지만 점차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어보곤 했다. 오늘은 뭘 가져올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민우의 가슴은 뛰었다.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12월 어느 날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도서관에서 나온 두 사람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풍경에 감탄했다. 와, 정말 예쁘다. 마치 동화 같아요. 수민이 눈송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민 씨, 저 수민 씨를 좋아해요. 수민은 한참 동안 눈송이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민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갔다. 발자국 두 개가 나란히 찍힌 눈길을 보면서 민우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새해가 시작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민우와 수미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때로는 한강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수미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현대미술과 독립영화를 좋아해서 민우도 덩달아 문화생활의 폭이 넓어졌다. 이 작품 어때요? 수민이 미술관에서 추상화 앞에 서서 물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느끼는 대로 말해봐요. 뭔가 복잡한데 평화로워 보여. 마치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 맞아요. 정말 잘 봤어요. 수민이 밝게 웃었다. 그런 대화들이 민우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수민을 통해 보는 세상은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웠다. 3월 15일 수민의 생일이 다가왔다. 민우는 한 달 전부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수민이 평소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제주도 여행이었다. 정말요? 진짜 가는 거예요? 수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응. 2박 3일로 예약했어. 내가 좋아하는 미술관들도 다 둘러볼 수 있게 일정 짰어. 수민은 기뻐서 민우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주도에서의 3일은 정말 꿈 같았다.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 특색 있는 미술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었다. 수민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민우는 그런 수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마지막 날 밤 해변을 걸으며 수민이 말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가끔 무서워져요. 너무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언젠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민우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다. 그럼 우리 결혼해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좋은 일이 될 텐데. 바보, 아직 우리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수미는 웃으며 민우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민우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다. 사귄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다. 수민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원 논문 작성 때문이라고 했지만 만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연락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다. 학업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수민의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만나자고 해도 논문 때문에 힘들다. 다음에 만나자는 대답만 돌아왔다. 민우는 수민의 대학원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깜짝 방문을 했지만 수민은 그리 기뻐하지 않았다. 미리 연락하고 와요. 저도
제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고마워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주세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민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우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술 기운에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민아,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오빠,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12시가 넘었어요. 알지만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즘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빠요. 이해해 줘요.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전화기 너머로 수민의 깊은 한숨이 들렸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우리 잠깐 거리를 두어요. 제가 지금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예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 민우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수민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예쁜 꽃을 사서 전해주기도 했다. 대학원까지 찾아가서 좋아하는 음료수를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수민의 표정은 점점 더 지쳐갔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오빠, 이러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운데? 내가 널 좋아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너무 과해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민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좋은 것을 해주려는 게 왜 부담스럽다는 건지.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더욱 매달렸다. 결국 그날이 왔다. 수민이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에 맞춰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민은 그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또 왔어요? 수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수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근처 벤치에 앉자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빠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올가매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였는데 오빠는 저를 소유하려고 해요. 소유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서. 그 좋다는 마음이 때로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은데 오빠는 확신을 원해요. 그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민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수민의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이 이미 멀리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어? 오빠,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지쳤어요. 이별 후 몇 달 동안 민우는 정말 힘들어했다. 도서관에 가서
그들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함께 갔던 카페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그때를 그리워했다.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줬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민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민을 마주쳤다.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였는데 수민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민우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다. 수민이 원했던 게 바로 저런 편안함이었구나. 자신이 주지 못했던 여유와 자유로움이었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수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그 이후 민우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다. 자신이 수민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하고 자문했다. 상대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수민의 행복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했던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맞는 말이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는데 자신은 주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줬던 것이다. 수민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었을 텐데 6개월이 지나서야 민우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수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하자고. 수민의 휴대폰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대신 이메일로 긴 편지를 보냈다. 수민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수민 씨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저는 제 만족을 위해 수민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부끄럽습니다. 수민 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수민 씨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요. 저와의 기억은 이제 모두 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수민 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비록 그 사랑이 미숙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미 기대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였으니까.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민우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도 한다. 소개팅도 몇 번 했고 관심이 가는 사람도 생겼다. 하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보려고 한다. 지난주에는 회사 후배가 연애 상담을 해왔다. 선배, 제가 너무 많이 연락하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민우는 그 후배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계속 주면 안 돼.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야. 그런데 기다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후배가 말했다. 맞아.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 그 대화를 하면서 민우는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 수민 덕분이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이다. 가끔 도서관 앞을 지나가면 그때 생각이 난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 수민이 자신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것에 대해서 어디선가 수민은 자신이 원했던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을 만났을 것이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다. 민우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다시 수민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수민아, 그때는 미안했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하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진정한 사랑은 만나야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니까. 멀리서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테니까. 민우는 오늘도 도서관에 간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민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이별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고 집착이 아니라 응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몇 년 후 민우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고 기다릴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민이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수민을 생각한다. 그녀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자신이 원했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고마워, 수민아. 내가 있어서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어. 민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전했다. 닿지 않을 마지막 인사를.